감사합니다. 아마 눈이 저 끝으로 가서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 저기 토명돌이님 나오실게요. 이원준 이수아 배우님 나오시겠습니다. 저기 통역가 옆분들 끝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통역가님 옆으로. 양재상 부모님 토명돌이팀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오늘 참석해 주신 분이 너무 많아서 잠깐 자리를 잡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엑스라지 섹션 보셨는데요. 저는 오늘 모델을 맡은 지세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행히 4편의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우선은 한 분씩 차례로 인사 먼저 시작하고 저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감독님부터. 안녕하세요. 헬퍼 감독 박하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퍼에서 상철 역할을 맡았던 허남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용돌이 연출한 정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용돌이에서 윤성 역을 맡은 김원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용돌이에서 수인 역을 맡은 이조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섯이 표현할 때 조연출 양재상이라고 합니다. Hi, my name is Daniel. I'm the writer of director of the Shock Dogs. 네, 안녕하세요. 더 쉘커버드 옥스를 연출한 다니엘 바로사 감독입니다. 네, 오늘 통역은 조윤경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일단은 관객 여러분들 질문을 받기 전에 작품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듣고 질문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들이 이 작품 어떻게 준비하셨고 기획 의도가 뭐였는지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버섯 같은 경우에는 조 감독님이 대신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독님부터. 일단 헬퍼라는 작품은 22년도부터 기획을 했고 그 당시에 제 주변에 좀 힘들어하는 친구도 많았고 미디어에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서 좀 그런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어디 진짜 죽은 척하고 어디 멀리 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일단 시나리오를 쓰게 됐고요.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되면서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는 사람들과 살고 싶지만 죽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소용돌이. 저는 엄마가 작년, 재작년 때 엄청 크게 아팠어요. 근데 정말 크고 무서운 병이었는데 그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기도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을 만들고 마치 소용돌이에 빠진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소용돌이 신을 만들게 됐고 소용돌이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서 이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버섯이 피어날 때. 네, 일단 먼저 감독님께서 국 외에 나가 계셔가지고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 전반에 깔려있는 서사는 감독님이 실제 겪으셨던 어렸을 때의 기억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조금 더 멀리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자 하는 의미로 작품을 제작을 했고요. 물론 부분 각색되고 새롭게 창작된 부분들은 있지만 감독님의 개인적인 경험이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바로사 감독님. The Shock Dogs, the film, we shot it in Brazil. It's a small town called Bertioga in the coast of São Paulo. And it's inspired about this folklore, about this ox that to escape its fate, he runs into the sea and disappears in the sea. So kind of like the film has a lot of inspiration from that and involves in themes like coming of age and depression among young people, especially post-pandemic world.
So it mixes a little bit of the metaphor of the folklore of the ox. 네, 제 영화는 브라질의 이제 상파울루 근교 해안 어촌인 베르치오가에서 촬영됐습니다. 이 영화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이제 탈피하고 바다를 보러 떠나고자 했던 황소에 대한 민속 설화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성장 또는 젊은 세대의 팽배한 우울감 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네, 저희 배우님들도 나와주셔가지고 짧게 질문 하나 먼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기 헬퍼의 허남준 배우님,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스위트홈 2번째 시즌하고 그리고 홀리데이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그 두 드라마를 다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또 색다른 매력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먼저 그 감독님께서 그 홀레데첩이랑 스위트홈 2가 끝나고 나서 바로 연락을 주셨고 저는 독립 영화를 너무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한 번도 못 해봐서 그때 회사에 연락이 오자마자 먼저 시나리오를 보겠다 하고서 시나리오를 보고서 재밌을 것 같다 해서 저희 회사랑 저 다 동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갔는데 상대 여자 배우님은 스위트홈 1에 나오신 분을 뽑아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즐겁게 그 친구랑도 공감거리가 있어서 대화를 하면서 촬영을 재밌게 했습니다. 네. 소용돌이의 주인공 하셨던 윤석역의 김원준 배우님하고 수인영 맡으셨던 이조아 배우님도 함께 해주셨는데 이 영화 자체가 되게 이미지적으로 강한데 두 배우님들이 또 그 마스크와 연기가 너무 잘 어우러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 참여를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오디션을 보셨다면 그 뒷이야기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학교 졸업 영화에서 그 이제 장재우 감독님이 미소년을 찾는다고 해서 일단 시나리오를 읽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일단 지원을 하게 됐고 감사하게도 미소년으로 뽑혀서 윤석역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약간 감독님 뒤에서 들어오기 전에 뵀는데 배운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두 분이 약간 이미지적으로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뽑으셨나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감독님 이야기다 보니까 그냥 종종 이제 닮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네. 워낙 잘생기셔가지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이조아 배우님, 네. 네, 저는 오디션 통해서 감독님과 처음 만나뵙게 됐고 그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작품에 어떤 매력이 느껴져서 꼭 이 역할을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신 건가요? 일단 소용돌이라는 뭔가 그 제목으로 압도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저도 뭔가 그렇게 홀린 듯이 뭔가 그렇게 빠졌던 것들이 있어서 뭔가 좀 와닿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관객 여러분한테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그럼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중간에 잠깐만 손 계속 들고 네네 전달해 주세요. 일단 영화 작품 모두 다 너무 잘 봤고요. 헬퍼 팀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상철이란 역할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속물적이고 자기의 이익 앞에서는 좀 차갑고 냉정한데 갈수록 한이의 말을 들으면서 정에 이끌려서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어서인지 한이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고 하는 그 캐릭터가 약간 조금 중점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연기를 하시면서 제일 중점을 두셨던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님께 질문하신 거죠? 저는 우선 처음에 그 상철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말티즈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서운 게 정말 많고 그 사람도 그렇게 자기 혼자서 굉장히 내면이 단단하거나 누구에게 기대미 없이 그렇게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다른 타인이 저에게 어떤 선을 넘거나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선을 긋고 소위 말하는 센 척을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결정적인 일을 할 때,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을 결국에는 계속 들어줄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진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여기 뒤쪽에. 네. 그 헬퍼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영화 초반에 여자 주인공 환희가 약간 그 붉은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약간 제가 어떻게 보면 옷이 조금 젖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영화 끝부분 쪽에서도 앞에 한 팀 그 상철 그 허남준 배우님 역할 그 전에 한 분이 더 있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면? 네. 일단은 환희도 그렇고 환희랑 같이 함께 작업하는 작업자들도 그렇고 하청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자살이나 살인을 공기업화시킨 어떤 무리들에게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프리랜서로 일하는 상처를 좀 처리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돈을 많이 받고 의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처리를 해달라라는 의뢰를 받은 또 다른 헬퍼 하청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환희의 집이자 사실상 작업실이죠. 거기로 이제 사람들 프리랜서들을 계속 불러낸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그 전 팀 전에 이제 상철 전에 이제 처리된 친구들도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생각나신 분 있으시면 네, 여기 중간에 저기 잠깐만 손 들고 있어 주시겠어요? 네, 전달해 주세요. 헬퍼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영화 중간중간에 금붕어가 나오잖아요. 금붕어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궁금해요. 일단 제일 크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금붕어 자체는 어항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작은 어항에 갇혀서 살고 있지 않나, 어쩌면 좀 더 나아가서 그 좁은 데서 살아가면서 되게 힘든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을 텐데 내 어항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조금 알려주는 사람들과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싶었고,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 환희가 일부러 물에서 죽기를 고집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 나오는 가스를 들이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물속에서 숨을 참고 있어야만 환희는 살 수 있어서 이거를 좀 물고기랑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가지고 금붕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다른 감독님들에도 좀 질문을 좀 던져야 될 것 같아서 그 소용돌이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소용돌이 이미지가 약간 어떻게 보면 최면을 거는 듯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볼 때 약간 히치콕의 현기증도 좀 생각이 나고 해서 혹시 레퍼런스로 삼은 작품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혹시 여기 이제 보면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조금 요즘 젊은이들이 조금 생각하는 젊은 세대로 이제 가장의 역할이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사회적인 어두운 단면을 좀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의미도 많이 담고 싶으셨는지 궁금해요. 레퍼런스로는 그 제가 작년 부국제 때, 부천 영화제 때 그 보이즈 어프레이드를 너무 재밌게 봐서 뭔가 한 사람의 악몽을 쫓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레퍼런스를 좀 삼았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이제 경험담이에요. 이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그 끝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게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요즘 시대에 되게 이런 이슈들이 많더라고요. 그 가족을 부양하고 케어하고. 근데 뭔가 그런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의 성함을 썼어요. 이름으로, 주인공 이름들로. 그래서 그 소용돌이를 끊어냈으면 좋겠다. 왜냐면 상상이 이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아픔부터 시작해서 죽음까지 이게 상상이 되는 게 되게 고통스러웠어서 그걸 좀 끊어내보자 해서 좀 그렇게 그리고 또 우리 멀리서 오신 우리 브라질의 아르오자 감독님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직접 겪었던 팬데믹 시기를 보여주면서 약간 그 실종된 사람들이 서로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판타지적 설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혹시 이렇게 설정하신 뒷배경이 무엇인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I mentioned there's this folklore in the region about this ox that called Ratamufi, and the owner almost promised to show him the ocean, but he never went to the ocean, so he actually escaped to the sea, to go to the water. And when there's a beach nearby, the Bertioga where I shot it, that there was oxen that sometimes are on the beaches, and with the oxen, nothing to do with the folklore, just like an ox that was kind of lost in the beach. So that image really stuck to me, you know. So it's kind of like I got that as a metaphor, because I wanted to tell before the story about the mourning, about loss. I just didn't know where to start it. So I started when I came upon this folklore and this image of the ox in the beach. I think it was very poetic, and there's a very strong meaning to it. 저는 애도와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사실 시발점을 어디로 둬야 할지 또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그 해안 지역의 민속 설화를 발견했는데요. 라타무페라는 이름을 가진 황소가 바다를 만나기 위해, 바다를 보기 위해 탈출하는 민속 설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가 촬영된 지역의 해변에는 가끔 민속 설화와는 무관하게 길 잃은 황소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가 제게 굉장히 강렬하고 시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걸 또 은유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버섯이 피어날 때 양재상 조감독님, 감독님이 없으셔서 대신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엔딩에 죽은 나무에 버섯이 이렇게 피어나면서 끝나잖아요. 혹시 제목을 지으신 의미가 있으신지, 엔딩하고. 네, 일단 영화 자체에서 흘러가는 현서가 결국 보이지 않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버섯이 피어나려면 죽은 묘목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음 이후에 등장하는 것, 현서에게는 그게 성장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걸 바라보는 관객들은 그런 감독의 어린 시절, 그 현서에게 투영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은 나무로부터 버섯이 되었는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작품에서 좀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혹시 질문 떠오르시는 분 있으시면, 네, 지금 두 분이 먼저 드셨는데 여기 먼저 할게요. 네, 이쪽에 중간에. 네. 작품 다 잘 봤고요. 저 소용돌이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정작 나니까미에르도 잘 봤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계속 장르물을 제작하고 계신데, 장르물 제작에 있어서 가장 집중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미술을 제일 1순위로 하고 있고요. 제가 드는 생각은 미술과 음향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장르물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우선순위로 두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또 손 들어주신. 저도 소용돌이 감독님 개인적인 기억과 경험에 대한 영화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나 약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호러적인 장르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가 좀 궁금했고,
장르적인 연출을 먼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셨는지, 혹은 이야기를 위해서 이렇게 호러 영화 같은 장르가 사용되는지 조금 궁금했어요. 보이즈 어프레이드를 보셨다고 하니까 호러 취향도 있으실 것 같아서 판타스틱 영화제라서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진짜 힘들 때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상들이 되게 무서웠어서 이거는 공포로 해야겠다. 그리고 졸업 영화 때만큼은 내 이야기를 공포 영화로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만들게 되었고, 저는 그냥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로테스크한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게 막 그런 걸 좀 찾아보면서 성장해 왔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서사보다는 이미지를 조금 더 떠올리고 이제 교수님의 압박과 이제 친구들의 압박과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영화와 좀 이렇게 이야기 내러티브를 구축해 나가고, 근데 저는 항상 그 나니까 때도 그랬고, 그 일단 첫 시작은 찍고 싶은 이미지 하나로 일단 가는 것 같아요. 이번 소용돌이는 그 마지막 파국신을 찍으려고 사실 그 쓴 거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이미지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동력이 된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아까 하셨는데, 네네, 저기 마이크, 네, 손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그 버섯이 피어날 때 팀에 그 질문이 있는데, 주인공이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 시점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가 있었는지, 아까 이야기해주신 거 말고 또 궁금하네요. 그 어린아이 시점으로 사실 뭐 어린아이의 시점을 차용하는 많은 경우가 어른들의 뭐 부조리함들 이런 거를 순수한 시선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주로 많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시놉시스에서 시나리오로 발전할 단계부터 그런 흔하게 쓰이는 어린아이의 시점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시점으로 그 마치 톰과 제리에 나오는 톰이 땅을 파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당연하게 그냥 악당처럼 보이고 그런 단편적인 시각들을 저희가 차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어린아이의 감정선을 따라가기보다는 그 기억 속에 있던 이미지들을 좀 더 멀리서 관조하는 방식으로 채택함으로써 극에서의 뭐 권선징악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관객들한테 미리 알려져 있던 이야기 구조를 쓰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의 시점을 딱히 일부러 차용했다기보다는 그런 멀리서 바라보고 관객들이 감독의 경험을 다시 한번 더 느껴보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의 시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시간이 좀 촉박하고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 분한테만 더 받고 인사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저희가 이제 인원이 많으니까 또 마지막 인사를 한 분씩 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부천 영화제 상영이 어떠셨는지 감회와 함께 혹시 또 다음 작품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짧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큰 영화제에서 제작 지원을 받고 영화를 찍는 게 처음이라서 되게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뭐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들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 하나 완성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조금씩 영화를 찍지 않을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장르물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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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들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기 전혀 몰랐는데 저쪽에 지목하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게 제 인생에 처음으로 그 저를 단편 영화에 캐스팅해서 처음으로 써줬던 감독님이 여기 계세요. 근데 여기서 우연히 지금 만났는데 저기 어딘가에 수줍게 웃고 계신 분인데요.
그분께도 갑자기 새삼스레 카메라 연결 처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오늘 또 얼마 전에 뵀던 분들의 와주셔서 보러 와주셔서 정말 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작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제에서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장마라고 했는데 비가 안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부디 잘 즐기고 가시면 좋겠고 저는 지금 공포 장편 옴니버스 중에 한 편을 조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품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서 있는 게 너무 부끄럽고 감사하고 정말 영화 무섭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다음 작품에 계획은 없지만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렇게 큰 영화제가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이 되고 뭐라고 말하는지 시간이 지나면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을 대신해서 일단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감독님께서도 지금 연락이 왔어서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좀 전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 제가 대신 전하고요. 이종서 감독님이 지금 새로 또 시나리오를 집필 중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해당 작품이 나중에 또 이제 영화제에 걸릴 수 있다면 관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I'm really happy to be here as well, and thank you so much, Mifan, the festival, everyone here in Korea to receive the film. It's my first time in Korea, so I'm really happy to be here and show the film to a different audience. And I'm currently working on the feature version of the short film, so hopefully soon there's going to be something larger. And come see na. 네, 이 자리에 함께할 때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영화제 그리고 영화를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했는데요. 이렇게 저희 영화를 해외 감독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고요. 현재는 이제 이 영화의 장편 버전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더 큰 규모의 영화를 곧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게스트분들부터 먼저 퇴장하도록 할게요.